안녕하세요. 에이지스 두 번째 웨비나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두 번째 웨비나의 진행을 맡게 된 AI 아나운서 설아라고 합니다. 처음 오신 분도 지난번에 이어 다시 오신 분들도 모두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지난 웨비나에서는 시니어 시장의 변화와 방향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나만의 스토리 만들기를 주제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번 시간 역시 여러분의 센터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운영에 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에이지스 두 번째 웨비나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난번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가 첫 번째 웨비나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센터 홍보와 스토리 만들기를 어떻게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와 구체적인 방법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는 네이버 키워드 데이터를 통해 고객들의 관심을 끄는 주제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뜨는 키워드와 실패하는 키워드를 구분하고 이를 센터 홍보에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러한 트렌드를 기반으로 대기업이 활용하는 마케팅 전략과 센터장님들이 흔히 하는 잘못된 홍보 방식을 짚어봅니다. 또한 에이지스가 직접 실행해본 실제 마케팅 결과를 기반으로 성공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에이지스의 멤버십 프로그램 시니어업을 소개합니다. 정부 기조와 고객 트렌드가 통합 돌봄으로 빠르게 바뀌는 지금, 개인 센터가 살아남기 위한 핵심 해답은 전문성입니다. 에이지스는 어르신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4가지인 관절 통증과 인지 저하, 운동 부족과 우울감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내용을 센터의 스토리에 반영해 보호자의 신뢰와 요양보호사의 만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니어 멤버십을 통하여 홍보, 마케팅, 관리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늘 고민하는 건 센터장님들께 어떻게 하면 더 쉽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세미나 역시도 그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했으니 센터 운영에 꼭 필요한 의미 있고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 에이지스 시니어업을 추가해 주시면 센터 운영에 도움이 되는 돌봄 정보와 매월 열리는 웨비나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에이지스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션원 진행을 맡은 이선아라고 합니다. 오늘 공유드릴 내용은요, 사실 저희가 몇 개월 동안이나 열심히 준비해왔던 자료예요. 원래는 지난달 웨비나에서 다루려고 했었는데, 데이터 분석이라는 주제가 다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보관해 두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센터장님들을 뵙다 보니까요, 사실 요 데이터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고객의 트렌드나 광고 현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 네이버 검색 데이터와 광고 트렌드를 기반으로 센터장님들이 어떤 컨텐츠로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전문성을 키울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좀 감히 말씀드리면 어디에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저는 좀 확신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크게 뜨시고 가능하시다면 메모도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장기요양 관련 블로그 컨텐츠는요, 약 3천만 건 이상 발행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유사, 연관 검색어까지 포함하면요, 월 평균 약 12만 건 정도 검색이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매월 새롭게 발행되는 글만 해도요, 약 3만 건에 달한다고 해요. 장기 요양 관련 컨텐츠 포화 지수는 50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클릭률을 보면요, 1.36%에 불과한데요. 쉽게 말해서 3천만 건 글이 존재하지만 실제 고객이 클릭해서 정보를 확인하는 건수는 고작 약 40만 8천 건에 그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광고와 홍보 경쟁이 그만큼 치열한 시장이다라는 점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 센터장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어떨까요? 네. 방문요양센터에서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식은 지역명 플러스 방문요양이라는 요 형태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키워드 방식으로 발행된 블로그 글이 검색량에 비해 최대 1만 % 이상 과잉 공급된 경우가 많다라는 점입니다. 즉, 지역 플러스 방문요양으로 발행해야 한다라는 것이 꼭 공식처럼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이 오히려 시장을 포화 상태로 만들었고, 같은 방식으로는 검색 노출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주 쓰는 키워드들의 경쟁도는 어떨까요? 네, 분석해보니 대부분의 키워드가요, 이미 포화지수 500%를 다 넘어섰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키워드는 이제 쓰시면 안 돼요 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단순히 글만 올려서는 고객들의 관심을 끌거나 고객들에게 노출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컨텐츠 제작이 필수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클릭률은요, 여기 병원 동행을 제외하면 대부분 1%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순 블로그 발행을 넘어서 파워 컨텐츠나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도 이 클릭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도 포함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낮은 클릭률, 여기 보시면 대부분 1%대잖아요. 네, 낮은 클릭률 속에서 돈만 쓰고 성과는 거의 없는 결과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무조건 대행사에 맡기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장기 요양 카테고리 내 주요 키워드들의 월별 검색량 분석표인데요. 여기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나요, 장기 요양 기관처럼 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키워드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검색이 모바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광고를 하시더라도 모바일을 기반으로 전략을 세우셔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요, 지난번 세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1, 2등급 중층보다 3, 4등급 특히 4등급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월간 검색량 상위 키워드에서도요, 4등급과 5등급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1, 2등급은요, 요양원 관련, 네, 요양원 관련 키워드에 집중이 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검색량에서 잘 보이지 않는 구조입니다. 세부적으로 등급별 검색량을 좀 볼게요. 그러면 4등급은 콘텐츠 발행량 대비 검색량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고 클릭 효율에서도요. 네, 4등급 키워드가 상위에 노출되어 있어서 광고 투자 대비 효과가 가장 높은 등급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4등급 경층 어르신을 겨냥한 맞춤형 컨텐츠 발행과 광고 전략입니다. 이 4등급을 위한 구체적인 광고 실행 방법은 뒤에서 자세히 다뤄볼게요. 이 그래프는요, 장기요양 관련해서 검색량 추이를 보여드립니다. 보시면 2022년 10월 11일에는 10월부터 11일에는요, 10월부터 11월에는요, 장기요양 등급 신청 검색이 크게 늘었어요. 그리고 2025년 1월 이후에는 신청 방법 키워드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4월에는 검색량이 거의 2배 이상 늘어났죠. 그리고 가장 최근인 7월부터는 요양 등급 혜택이라는 키워드가 상위에 오르면서 관심이 점점 구체적인 혜택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별 검색량 증가는 단순히 우연이 아니고요. 실제 정책 변화, 제도 개선, 정부와 지자체 홍보와 맞물려 나타난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2022년 초에는 장기요양 보험료가 수가가 인상되었었고요. 2024년 10월에는 8년 만에 처음으로 보험료가 동결된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되면서 관심이 모였습니다. 또 수원시와 장기요양지원센터가 함께한 장기요양 인식 개선 캠페인, 전국 협의체 캠페인 등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2025년에는 변화가 많은 해이기도 합니다. 1월에는 비대면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제도가 신설됐어요. 그래서 장기요양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들이 좀 많아졌고요. 3월에는 통합재가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이 통합재가 서비스 등급 받아야만 이용할 수 있나요? 하는 검색들이 급증했었죠. 그리고 7월에는요,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이 대폭 연장되면서 1등급은 5년, 2에서 4등급은 4년으로 늘어나고 기존 수급자 62만 명의 혜택을 보셨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언론에서도 크게 주목을 했었죠. 이처럼 정책 개선과 제도 변화, 홍보 활동이 맞물리면서 2025년 한 해 검색량이 크게 폭증했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여기에 있는데요. 이미 2021년 이후로 많은 분들이 장기 요양은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문제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의 트렌드는 단순히 장기 요양보험이 뭔가요?가 아니고 어떻게 신청해요? 혜택은 뭐예요? 제가 그걸 혜택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나요? 주의사항이 있나요? 같은 실질적인 정보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단순히 장기요양보험은 뭐냐면요 하는 그런 홍보가 아니고요. 신청 방법이나 급별 혜택, 그리고 필요사항, 주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안내하는 컨텐츠가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고객이 원하는 진짜 정보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신 것처럼 콘텐츠 시장은 이미 좀 포화 상태예요. 그리고 지역 플러스 방문 요양 같은 전형적인 공식에 의한 방식은 오히려 경쟁만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단순하게 블로그를 했어, 뭐 포스팅을 발행했어 같은 방식이 아니고요. 양질의 콘텐츠가 필요하고 특히 4등급 경증 어르신이 가장 중요한 타겟이다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죠. 또 고객들은 이제 단순히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요. 신청 방법, 혜택, 조건 같은 실질적인 정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객이 검색하는 구체적인 키워드 흐름인데요. 실제로 상위에 노출되는 키워드들을 보면 등급 서류, 재신청, 절차, 변경 같은 단어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다만 이게 하얀색, 네, 서류 같은 검색량은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이는 많은 분들이요, 방문요양센터가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대행해준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센터들이 제가 등급 신청 대행해 드릴게요 하는 걸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기 때문이죠. 결국 상반기 검색량 1위는 장기 요양과 방문 요양이 차지했습니다. 즉 고객들은 먼저 장기 요양으로 제도와 자격을 이해를 먼저 해요. 그다음에 방문 요양 센터에서 제공하는 컨텐츠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흐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4위에 주간보호센터가 올라와 있다는 건데요. 방문요양센터에서 관련된 정보들을 확인한 다음엔요. 어떤 서비스가 좋아? 그래서 어디를 선택해야 돼? 하는 비교 탐색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방문요양과 주간보호센터가 비교 대상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방문요양센터는 단순히 등급 대행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등급 내드리고 끝내고 나면 고객은 서비스 선택 단계에서 중앙보호센터 같은 다른 기관으로 떠나버릴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등급 대행과 함께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차별성과 장점까지 동시에 홍보해야 신청 고객을 우리 센터의 진짜 고객으로 붙잡을 수 있습니다. 앞서 정리한 대로 단순 등급 대행이나 흔한 키워드 전략만으로는 더 이상 고객을 붙잡을 수 없다라는 걸 확인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핵심 타겟은요, 4등급 경증 어르신이고요. 이분들이 진짜 원하는 건 제도 자체가 아니에요. 장기요양보험 뭐예요가 아니고 신청이나 혜택, 그리고 내가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조건 같은 실질적인 정보였습니다. 또 장기요양 등급 신청 대행은 이미 기본적으로 해준다라는 게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요. 센터의 서비스 차별성과 강점까지 함께 홍보해야 한다는 점도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4등급 어르신들은 어떤 주제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럼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보면요. 2023년 5월부터 어르신들은 치매 등급과 4등급 검색 패턴이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 시점도 같고요. 검색량도 유사하죠. 여기 3등급이랑 보면 확실하게 좀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즉 4등급 어르신과 그 가족들은요. 치매에 대해서 불안하고 그래서 예방하는 정보, 관리하는 정보를 가장 많이 찾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경증일수록 치매 악화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요. 특히 4등급에서는
치매 관련 정보 수요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 고객은 이미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아니죠. 앞으로 등급이 필요한 가망 고객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 이 가망 고객은 어떤 질환에 관심이 많은지를 알아야 저희 센터에 미리 잡아놓을 수 있겠죠. 등급 판정자는요, 치매 환자가 많기 때문에 질환별로 등급 관심도를 보면 치매가 월등히 높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질환 관심도로 보면요, 뇌경색이 검색량이 치매 검색량의 2배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파킨슨이나 후유장애 뭐 이런 골절 후유장애는 사실은 다 바닥에 있었는데 여기 질환 관심도로 넘어가면은 관심도가 꽤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요때는 2배 이상 월등한 차이를 보이지만 사실 질환 관심도로 넘어오면 그 2배가 등급 관심도처럼 압도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치매는 낫기 어려운 병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는 얘를 어떻게 관리하지? 부담을 어떻게 줄이지? 하는 데 더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뇌경색이나 파킨슨, 골절 같은 환자들은요. 일단 우선 치료 방법을 먼저 찾아요. 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후에 재활, 관리, 뭐 부작용 같은 부분들이 중요해지죠. 결국 메시지는 이겁니다. 등급 보유 고객은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커요. 하지만 가망 고객은요, 다양한 질환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전략도 치매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고요. 다양한 질환의 관리 방법, 예방, 부작용 정보까지 함께 다루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객들은 질환별로 어떤 부분에 관심이 많을까요? 일단 파킨슨부터 보면요. 파킨슨은 치료가 58.26%, 재활이 30.93%로 압도적인데 반면에 등급은 10%에 그칩니다. 치매는요. 치료 50.21%, 등급 47.77%로 비슷한 수준이고요. 두 가지 모두에 유사한 관심을 좀 보이죠. 뇌경색은요. 89.66%가 치료에 집중하고요. 등급은 1%도 잘 안 돼요. 그쵸? 그리고 재활이나 관리에도 관심이 있죠. 그리고 뇌졸중은요. 뇌경색과 좀 비슷하게 보이긴 하는데요. 등급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서 제 데이터에서 뺐어요. 수술 이후에 오히려 초기 관리라든지 뭐 마비에 대한 관리, 그리고 치료에 대한 부분들이 관심이 좀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이런 질환에 대한 관심도 패턴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매처럼 서서히 진행되고 장기간 간병에 대비하기 위한 질병들은요. 등급이나 관리 방법에 관심이 많아요. 반면에 파킨슨이나 뇌경색, 뇌졸중처럼 갑작스럽게 발병하는 질환은요. 일단 치료에 우선 관심이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치료가 어느 정도 되면 재활, 관리, 그리고 등급 이 순서대로 좀 고려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센터는 고객한테 어떤 메시지를 먼저 전달을 해야 될까요? 치료 이후의 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미리 준비하셔야 되고 센터랑 미리미리 상담하시면 보호자 부담도 줄이고 증상 악화도 막을 수 있습니다. 요렇게 던지시면 좀 가망 고객들 관심이 좀 있으시겠죠? 오늘 보신 데이터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광고 마케팅 시장도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고요. 경쟁도 심화되고 있고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데이터의 트렌드에 민감하지 않으면 좀 금세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센터가 어떤 키워드와 어떤 메시지로 고객에게 다가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지침이 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션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세션을 맡은 구슬기입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방문 요양 마케팅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데이터와 수치를 통해서 같이 좀 살펴봤습니다. 짧은 기간에도 검색 트렌드가 크게 달라졌고 그에 따라서 수급자 모집 방식 또한 구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성과를 내는 센터와 그렇지 못한 센터의 차이, 그리고 구체적인 마케팅 사례 분석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와 현장을 함께 비교하며 앞으로 센터 운영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점을 좀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첫 번째 웨비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방문 요양 시장에도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점점 대형화, 기업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아닌 이제 프랜차이즈와 기업들은 어떤 전략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변화 속에서 살아남고 있는지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비지팅 엔젤스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현재 약 110개에서 120개의 직영과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방문 요양 프랜차이즈입니다. 이들은 규모를 활용해서 서울시와 함께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요거를 키워드로 활용하면서 신뢰를 좀 쌓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규모를 활용한 것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방문 요양에 머무르지 않고 병원 동행이나 방문 목욕 이런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특히 많이 보이는 키워드 중 하나가 중산층 케어다라는 키워드를 자주 활용하면서 다른 기관들과 달리 생활보조 비급여 서비스까지 같이 받을 수 있다라는 브랜드로 인식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대교 뉴이프입니다. 원래는 대교는 시니어 브랜드로 시작을 했고요. 근데 2023년에는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빠른 속도로 프랜차이즈를 늘려나가고 있고요. 세상에서 가장 큰 시니어 학교라는 모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교는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교육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강점을 살려서 시니어 분야에서도 인지 기능 강화를 계속 브랜드로 자리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간 자격과 교육 과정을 같이 운영하면서 우리는 단순한 방문 요양이 아니라 교육을 통한 전문성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차별점은 전문기관과 계속 협업하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분당 서울대병원 정신의학과 같이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브레인 트레이닝을 계속 같이 개발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대한작업치료사협회와도 같이 협업한다라는 것도 강조하고 있어요. 직접 전문가를 양성하고 또 전문 집단과 함께한다는 메시지를 내세우면서 다른 기관들과 차별화를 계속 시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기업은 케어링입니다. 케어링은 100%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때문에 가장 단순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18,000명의 보호자가 선택한 센터라는 문구가 눈에 띄는데요. 규모 자체가 주는 신뢰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방문 간호, 목욕, 주간보호, 복지용구를 다 함께 활용할 수 있다는 통합재가를 내세움으로써 보호자 입장에서는 케어링만 선택하면은 이 서비스 저 서비스 다 받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겠네라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 그리고 의료 연계도 강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의료와의 연결성을 계속 부각시키고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병원 동행 서비스를 무료로 다 제공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가장 큰 규모의 요양보호사 풀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요양보호사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 요양보호사들과 교육과 처우에 굉장히 힘써서 더 좋은 케어를 제공한다.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보호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문가, 나한테 딱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3가지 기업의 사례를 좀 이야기 드렸고요. 한번 정리해 보자면 비지팅 엔젤스는 큰 규모와 지자체 협업 그리고 비급여 서비스로 차별화를 하고 있고 대교 뉴이프는 교육 기업의 강점을 살려 인지 강화와 전문가 양성 등을 브랜드로 아이덴티티로 삼고 있고요. 케어링은 대규모 직영 시스템을 통해 통합 돌봄과 질 높은 서비스를 가성비 있게 제공한다라는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이렇게 계속 치고 들어오고 마케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같은 개인 방문 요양센터는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살아남아야 될까요? 이번 장표부터는 그에 대한 답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마케팅 사례를 바탕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아마 티저 영상을 먼저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약 한 달 동안 특정 센터 한 곳에 컨설팅과 마케팅을 직접 진행했습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저희가 한 일주일 동안 진행된 요 광고 결과인데요. 보시면 여기에
광고 소재 노출이 약 10만 건, 그리고 3천 건의 클릭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이거는 저희가 어디까지나 좀 테스트를 위해서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비용이나 소재 개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요. 여기 보시면 집행한 비용이 한 6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주에 광고비를 한 센터에서 50에서 60만 원을 쓰기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거를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어떤 소재가 효과적이고 또 어떤 것은 반응이 있고 없고 이런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진행한 거니까 그렇게 놀라지 않으셔도 되고요. 실제로는 센터에 안내 드릴 때는 대행료를 제외하고 이제 월 평균 광고비는 한 30만 원 정도로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고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테스트를 할 때 집중적으로 좀 진행을 한 거는 채널 중에 당근이라는 채널이고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채널을 저희가 선택한 이유는 적은 비용으로 우리 동네의 지역만 한정해서 좀 노출이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아직 방문 요약 센터들이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채널을 먼저 좀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지역적으로도 당근 앱 사용자가 충분히 여기 사용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 테스트가 좀 가능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앞서 첫 번째 세션에서 다룬 네이버 검색 광고보다 훨씬 더 큰 광고 효과를 보여줬고요. 예를 들어 김해 방문 요양으로 검색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양, 여기 보면 아까 이야기 드렸던 10만 회 이상의 노출, 3천 회 이상의 클릭을 기록했으니까 단순히 검색 이입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보고 서비스에 관심을 보였다는 점이 의미가 큽니다. 저희는 이번 3주 동안 한 150개 이상의 이미지와 카피, 광고 소재를 좀 활용해서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검색 광고와 달리 배너 광고, 그러니까 요런 광고를 저희가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여기에 보시면 이미지, 요 왼쪽에 있는 이미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텍스트, 오른쪽에 있는 텍스트에 따라서 반응이 굉장히 크게 달라지는 광고 형태예요. 같은 주제를 다뤄도 어떤 이미지를 쓰느냐, 어떤 문구로 여기에 명시하느냐에 따라서 고객의 관심도와 클릭률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번 실험에서는 최대한 다양하게 소재를 구성해서 어떤 이미지들에 사람들이 좀 더 주목하는가, 어떤 문구가 클릭을 유도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체계적으로 테스트를 좀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진행한 광고 소재 하나하나의 반응을 조금 더 세세하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미지인데요. 저희가 이미지는 게티 이미지나 혹은 클립아트, 뭐 요즘에 AI 이미지들도 많이 쓰죠. 그런 이미지랑 실제로 센터에서 촬영한 이미지 사진을 모두 다 올려서 광고를 진행했는데 실제 센터에서 촬영한 사진이 훨씬 더 높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한 당근이라는 채널은 지역 기반의 특성이 좀 강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서비스를 이용한 어르신이 등장하거나 센터에 있는 사회복지사 혹은 센터장님이 등장하는 사진이 훨씬 더 신뢰감과 관심을 주는 요인이 됐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번에 컨설팅을 진행한 이 센터는 특화 서비스로 병원 동행을 이미 운영하고 계셨고, 그리고 이 내용은 블로그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계셔서 저희도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살려서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저희가 생각한 예상한 대로 잘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보시면 병원 동행과 8,000원. 이 키워드의 조합은 다른 거에 비해서 클릭률이 4.78%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민간에서 병원 동행은 살짝 비싸다는 인식이 있는데 실제로 수요는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반응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문 병원을 연계한다. 그리고 요양 등급을 미리 준비해라. 같은 키워드들도 굉장히 높은 관심을 얻었습니다. 특히 비용과 연결된 메시지는 즉각적으로 반응이 좀 있었고요. 등급을 미리 준비해라 라는 메시지는 아프지 않아도 내가 미리 상담할 수 있구나 라는 인식을 주면서 신규 가망 고객 확보에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 병원을 연계한다 라는 메시지는 클릭률이 약간 낮긴 한데요. 요거는 저희가 분석해 봤을 때 구체적으로 그래서 뭘 해준다는 건데? 라는 거에 대한 포인트가 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봤고요. 즉, 전문성은 메시지보다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방문요약센터도 많이 활용하시는 정부 지원이나 비용 관련된 키워드로 테스트를 한 결과고요. 가장 효과가 좋았던 건
120만 원 지원처럼 굉장히 구체적인 숫자를 강조한 키워드였습니다. 그런데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일부 센터에서는 1등급은 230만 원 정도 나오죠, 비용이. 230만 원 지원이다라고 홍보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실제로 해당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방문 요약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그럼 이제 신뢰도 잃고 그리고 클레임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최대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거나 요거를 잘 활용하셔야 모두 다, 고객이 모두 다 해당하는 건 아니구나라고 인식을 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저희가 진행한 것 중에 이제 정부 지원으로 최대 85에서 100% 지원한다라는 표현도 클릭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요. 이미 많이 쓰이는 키워드이기도 하고, 그리고 고객이 광고를 보는 시간은 3초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매하게 비율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아까 이야기 드린 120만 원처럼 구체적인 숫자를 강조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이제 어떤 키워드가 효과적이었는지는 저희 같이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제 키워드만으로는 콘텐츠를 다 채울 수 없죠. 그래서 센터의 실제 스토리나 돌봄 이야기, 뭐 행사 같은 그런 일상의 콘텐츠도 같이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일부의 센터들은 여기 뭐 풍경사진, 서류사진 이런 것처럼 돌봄과 전혀 무관한 이런 사진들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방문 요양은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가 찾아가는 서비스인데 찾아오는 길, 뭐 이런 거는 이 보호자에게 신뢰감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이거 뭐지? 라는 의문만 좀 남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미지는 반드시 앞에서도 저희가 효과가 좋았던 것처럼 돌봄과 관련된 이미지, 실제 어르신이나 센터장, 사회복지사가 같이 나오는 이미지를 활용하시면 이 센터는 요양보호사도 잘 관리하고 돌봄에 진심이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 이런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요즘에 보면은 이제 비용을 들여서 좀 허위 리뷰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방문 요약 서비스를 이용해 보지도 않으신 분들이 이제 내가 요런 서비스를 이용해 봤다라고 리뷰를 좀 쓰시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 돌봄한 것과 전혀 무관한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당연히 이분은 돌봄을 받으신 적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 드렸지만 보호자분들은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정보를 직접 습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글은 단번에 요거 이용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대신 써준 글이구나라는 거를 간파할 수밖에 없고요. 결과적으로는 비용만 쓰고 효과는 전혀 없는 마케팅이 될 수 있습니다. 주제와 연관된 이미지, 그리고 진짜 돌봄 이야기를 담아야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 불변의 법칙이니까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까지 다 왔습니다. 저희가 테스트한 센터도 사실은 이전에 당근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계셨어요. 마케팅을 진행하고 계셨는데, 근데 많은 센터들이 그러시겠지만 큰 효과는 못 보셨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은 센터 소개, 센터장님의 사진, 뭐 위치, 안내 같은 컨텐츠들을 잘 활용하시죠. 근데 요거는 당연히 우리 센터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신뢰를 주는 데는 필요한 정보예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정보들은 고객들의 첫 관심을 끄는 요소는 아니에요. 보호자 입장에서는 과연 이 센터가 괜찮을까? 라고 이 센터장님은 누구지? 라는 거는 사실 두 번째 단계고요. 그 전에는 내가 이 센터에 한번 전화해 봐야겠다, 상담해 봐야겠다 라는 관심을 끌 메시지가 먼저 필요하죠. 결국 기존의 방식의 성과는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평균 노출 수는 약 7,000회, 그리고 클릭은 110회, 그리고 상담 유입은 주에 한 건 정도로 불과했습니다. 센터 정보만 내세우는 방식으로는 성과에 좀 한계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을 하면서는 보여지는 순서를 좀 먼저 바꿨어요. 기존에는 센터 소개와 위치, 센터장님들의 이미지가 좀 메인이었다면 이번에는 저희가 당근에 있는 소식 기능을 활용해서 고객의 관심을 먼저 끌고 그 다음에 이 센터는 어떤 곳이지? 믿을만한가? 어떤 돌봄을 하고 있지? 라는 거를 좀 보조적으로 배치했어요.
즉, 정보는 메인이 아니고 보조 정보로 활용이 된 거예요. 그 결과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평균 노출 수는 약 27,000회, 그리고 평균 클릭 수는 110회에서 무려 3,000회까지 늘었습니다. 클릭률 역시 앞서 봤을 때는 1.2% 정도였는데 지금은 2.7%까지 상승했습니다. 무엇보다 상담 건수는 마지막 주 기준으로 아까 봤던 한 건에서 16건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고요. 즉, 고객의 관심을 끄는 메시지를 앞세우고 센터의 정보는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했을 때 성과가 확연히 달라진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했던 결과를 한 장표로 같이 한번 봐볼게요. 먼저 평균 노출수예요. 평균 노출수는 원래는 한 7,000건 정도였는데 지금 보시면 27,000건 정도로 378% 정도나 증가했고, 노출건은 기존의 22,000에서 10만 정도, 약 498%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클릭수인데요. 클릭수가 110에서 3,000건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요. 소재별 클릭률 또한 1.2에서 2.7%로 225.6% 상승이라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상담 건수인데요. 기존에는 주에 한 건 수준이었지만 개선 이후에는 저희가 첫째 주에는 14건, 둘째 주에는 23건, 셋째 주에는 16건으로 즉 3주간 총 53건의 상담이 인입되었습니다. 무려 16배 정도 증가했고요. 이 수치들이 보여주는 건 사실 굉장히 단순해요. 그동안 저희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센터의 스토리, 장점, 현장의 사진이 메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효과가 폭발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역에 맞는 채널의 선택, 그리고 고객층에 맞춤 타겟이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상담 건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사실 바로 다 수급자로 연결이 되지는 않죠. 등급을 이미 받으신 분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등급 신청 문의나 돌봄 방법 상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봤는데, 평균적으로 상담이 인입되고 나서 실제 수급자 계약으로 연결되는 거는 4개월에서 5개월 정도가 평균적으로 걸려요. 그래서 우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있는 가망 고객 관리가 가장 중요하겠죠. 가망 고객을 관리한다는 건 필요할 때 우리 센터를 찾게 만드는 거, 혹은 가족이나 지인이 여기 한번 연락해봐. 여기 되게 전문적이더라. 여기서 도움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추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익을 만드는 지름길은 바로 가망 고객을 잘 관리해야 되는 요 부분이에요. 많은 센터에서 처음에 상담하고 나서 바로 등급 신청이 안 되는 상황이면은 전화는 드려요. 잘 계시죠? 어르신 괜찮으시죠? 건강하시죠? 이런 거 하시는데 사실 이제는 단순 안부가 아니라 전문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좀 바뀌어야 돼요. 치매, 파킨슨 같은 건강 정보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새로 바뀐 제도, 돌봄에 관련된 유용한 팁 등이 좋은 예예요. 이렇게 되면은 보호자는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치매 판정을 받은 순간에, 아니면 지인의 누군가가 파킨슨에 걸린 순간에, 아, 여기 한번 연락해봐야겠다. 여기 되게 전문적이네. 라는 인식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급함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성급히 계약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고 계속 연락하면서 신뢰를 쌓아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보호자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당연히 센터장님을 찾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보호자가 항상 하는 질문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 건데 에 대한 답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단순히 우리 인지 프로그램 진행해요가 아니라 치매가 발생했을 때 우리 센터에서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운영하여 그리고 또 관리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혹은 뭐 무료 건강상태 체크나 아니면 저주파 치료 체험 같은 것도 이벤트성으로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서 보호자는 아, 맞아. 여기에서 그때 저주파 치료 해줬었지. 이러한 인식을 갖게 되고 그 기억이 결국엔 나중에 계약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돌봄은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때 센터를 떠올리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지금까지 실제 마케팅 사례를 바탕으로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어떤 전략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센터는 어떤 소재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마케팅을 했고, 그리고 그 결과에는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를 좀 설명드렸어요. 또 그렇게 들어온 상담을 단순히 흘려보내지 않고 어떻게 가망 고객으로 잘 관리해서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는지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제가 이 시장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잘 성장한 센터도 그리고 안타깝게 문을 닫은 센터도 많이 봤는데요. 다만 보면 한 가지 꼭 확실히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건 방문 요양은 어떤 꼼수도 통하지 않는 정직하고 묵묵한 서비스라는 점인 것 같아요. 결국 자신만의 스토리와 장점을 진정성 있게 쌓아온 센터들이 대형화, 기업화되는 시장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고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센터만의 차별화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데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각 센터가 영리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이 시장에서 자리 잡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세션입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요, 개인 센터에서 활용 가능한 특화 프로그램과 에이지스의 신년 멤버십에 대해서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짧은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저희 멤버십을 이용하고 계신 한 센터에서 이틀 전 실제로 진행했던 상담 내용입니다. 네, 보호자님께서 상태가 이런데 등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셨고요. 센터에서는 등급 가능 여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치매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방문합니다. 라고 안내드렸죠. 그랬더니 보호자님은 어머니가 그래도 잘 다니시고 일상생활도 혼자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후 센터에서는 신청 절차를 알려드리고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로 상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사실 대부분 센터들이 비슷하게 상담을 진행하세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한 단계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단계 더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여기서 무엇이 빠져 있었을까요? 네, 저희라면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보호자님께서 어머니가 어디 잘 다니시고 일상생활도 잘 하세요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 속에는 사실 그런데도 요양 서비스가 필요할까요? 라는 숨은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해야 합니다. 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셔도요, 치매는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관리하셔야 하고 저희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관리하는지 구체적으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대화를 통해서 보호자가 왜 우리 센터를 선택해야 하는지 차별성을 보여주고요. 지금 꼭 시작해야 하는 이유까지 분명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호자가 물어보신 서류나 절차도 그 부분도 저희가 전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로 마무리한다면 상담이 훨씬 완성도 있게 끝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보호자의 질문은 진짜 단순합니다. 그래서 뭘 해주실 건데요? 그걸 하면 뭐가 좋아지는데요? 이 물음에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대답하는 순간 보호자는 안심하고 우리 센터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보호자 상담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보호자의 질문은 진짜 따로 있다는 겁니다. 등급 신청해 주실 건가요? 그걸 받으면 뭐가 달라졌나요? 이 두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상담 전략은 이렇게 가야 합니다. 등급 설명으로만 끝나지 않고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지, 그 결과 보호자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까지 알려드리는 것. 이 지점에서 우리 센터와 다른 센터의 차별점이 생깁니다. 다른 곳은 등급 내는 방법만 설명할 때 우리는 서비스의 방법과 기대 효과까지 함께 설명하는 거죠. 결국 이게 보호자가 우리를 더 깊이 신뢰하고 빠르게 계약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상담 전략입니다. 사실 어르신이 겪는 문제는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허리나 무릎 아니면 손목 같은 관절 통증.
둘째, 인지 능력 저하로 인한 치매에 대한 두려움. 셋째, 자녀와 떨어져 지내면서 생기는 우울감과 고립감. 넷째, 활동량이 줄면서 나타나는 운동 부족과 근력 저하입니다. 저희 멤버십은 바로 이 네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서 출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본적인 어려움이 해소되어야 이후에 질환별로 세분화된 관리나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죠. 저희 멤버십은 단순히 운영 상담이나 마케팅 대행이 아닙니다. 센터가 당장 현장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특화 프로그램으로 쓸 수 있는 도구와 전략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그 시중에 쓰고 있는 저주파 치료기는 EMS라고 해서요. 마사지 수준이나 가벼운 운동 능력에 그치는데요. 저희는 청담에 있는 제일정형외과랑 제휴를 했어요. 이따 보여드릴 건데 실제 병원에서 쓰는 재활 의료기기를 같이 드립니다. 통증을 줄여주고 근육을 그 밑에 신경까지 크게 움직이게 해서 재활 효과를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라운딩 시마다 어른께 실제로 체험하게 하면서 그 통증을 줄여드리고 운동을 하게끔 하시면 보호자나 어른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는 거죠. 또 낱말 맞추기, 색칠 공부 이런 것도 어르신들이 좀 많이 지루해하시죠. 나를 애 취급하냐라고 역정 내시는 것도 저희가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희는요, 이 감정카드라는 걸 활용해서 게임처럼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억력도 높이고 진압력도 높이고 사회성까지 챙기려고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같이 제공해 드릴 거예요. 또 그날그날 돌봄과 관련된 내용을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여기서 보이시는 이 돌봄 일지에 작성해 주시면요.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기록하는 이 일지가 보호자님께 문자로 바로 발송됩니다. 이거 22개 객관식 문항이고 1분도 안 걸리는데 실제 효과는 엄청 커요. 이 일지는 리포트 형태로 여기 보이시는 이 리포트 형태로 출력해서 라운딩 때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라운딩 가실 때 출력해서 보여드리면서 어르신이 좋아지셨는지 또는 나빠지셨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했고 어떤 특이사항이 있었는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다른 센터와 엄청난 차별화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게 사실은 마케팅이죠. 세션 2에서 보셨다시피 이 시장은 깊이 이해해야 전략이 나옵니다. 그래야 비용은 줄이고 효과는 높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광고만 집행하지 않아요. 데이터를 분석하고 지역이나 센터 특성에 맞는 전략을 함께 고민합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드리는 마케팅 컨설팅인데요. 그런데 컨설팅만으로도 도움은 되지만 만약 저희가 1대1로 직접 붙어서 대행까지 한다면 어떨까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착순 10개 센터만 특별히 세션 2에서 보셨던 방식 그대로 1대1 맞춤 관리를 해드리려 합니다. 이 안에는요, 광고 전략 수립, 실행, 그리고 센터 홍보 영상들 촬영하고 스토리를 제작하고 홍보 광고 소재라고 했죠. 그 광고 소재 제작까지 다 포함합니다. 이거 왜 10개 센터만 한정하냐? 거짓말 아니냐? 이거 정말 한정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인건비랑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일 다 제끼고 이것만 집중해도 사실 너무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해드리면 좋겠지만 선착순 10개 센터만 저희가 우선 지원하려고 합니다. 지금 계약 예정 센터까지 포함하면 4개 센터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멤버십에 관심이 있다거나 아니면 마케팅이 좀 부담이었어 하시면 늦지 않게 가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동안 어렵게만 느껴졌던 마케팅이 좀 확실히 달라지실 거예요. 데이터 기반 전략이랑 실행까지 직접 지원이 되니까 센터 홍보가 눈에 보이게 달라지시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요, 돌봄은 계속 공부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의료진, 병원과 제휴해서요, 질환별로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의료기술이 계속 바뀌니까 그런 거에 대한 노하우를 담은 세미나를 멤버십 센터 전용으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또 가만 고객 관리 힘드시죠? 제도가 바뀌었다거나 질환에 대해서 뭐 어떤 증상이 있으면 빨리 연락 주세요 하는 게 사실은 수급자 관리만 해도 쉽지 않은데 어려워요. 이런 부분도 저희한테 요청 주시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메시지도 발송드리고 가만 고객들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뭐 다른 센터랑 뭐가 달라요? 다른 멤버십이랑 뭐가 다른가요? 마케팅 대행이랑 뭐가 달라요? 뭐 몇 건 해주실 수 있어요? 네, 다른 멤버십들은요, 운영 관련해서 문의 주시면 저희 답변해 드릴게요. 뭐 저희가 서류 대행해 드릴게요.
뭐 아니면 지정심사 도와드릴게요. 뭐 이런 것들이고 또 마케팅 대행사도 방문 요약 현장을 몰라서 그냥 저희가 그냥 블로그 위에 상단에 올려드릴게요. 뭐 이런 형태로 시간과 돈만 낭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센터가 진짜로 살아남으려면 어르신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보호자를 안심시키는 리포트, 실질적인 마케팅 전략과 돌봄 전문 지식에 대한 학습과 가망 고객 관리까지 전부 연결되어야 돼요. 이게 바로 에이지스 멤버십이 만들어진 이유이고 이게 다른 곳의 멤버십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비교해 보시고 아 이거 진짜 우리 센터 키우는데 꼭 필요하겠다 싶으시면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드리겠다고 얘기했던 그 저주파 치료기 이름은 PT100이에요. 이 기기는 그냥 시중에서 파는 마사지 기계랑은 달라요. 청담에 있는 제일정형외과라고 해서요. 그 병원에서 직접 개발했고 병원에서 실제로 활용하는 재활 의료기기예요. 한 달에 척추나 관절 수술만 약 900건 정도씩 하는 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그런 병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활이나 통증 관리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겠죠. 또 병원에서 쓰는 기기이기 때문에 의료기기로 인증도 받았고요. 뭐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보호자나 어르신 입장에서는 병원 이름이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고가 신뢰도 차이가 큽니다. 병원에서 쓰는 기계로 관리해드립니다. 이 한마디가 주는 신뢰감이나 무게가 엄청 크죠. 가격도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요. 시중가로 130만 원에서 140만 원 정도 합니다. 저희가 일부러 이런 고가 기기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너무 저렴한 뭐 이런 마사지기나 저주파 치료기는 어르신이 그냥 사서 집에서 쓰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센터의 선택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는 병원에서 쓰는 재활 의료기기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꾸준히 관리해드립니다. 그러면 통증도 완화되고요. 근육도 강화돼서요. 이렇게 뭐 어르신들 계속 근력 떨어지거나 뭐 너무 아프신 부분들 좀 관리가 가능하실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단순히 돌봄을 넘어서 우리는 병원 수준으로 관리를 해드려요 라는 차별성을 보여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담하실 때나 라운딩 하실 때는요. 저희 센터는 병원 수준의 기기로 관리해드립니다 라는 부분을 꼭 활용해 보시길 저희 권장드려요. 어르신이 직접 체험하시고 보호자가 보면서 아, 이 센터는 뭐가 좀 다르네 라고 느끼실 겁니다. 또 저희가 준비한 인지 프로그램은요, 단순히 치매 예방 차원이 아닙니다. 우울감과 고립감을 줄이고요,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감정카드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열려요. 그래서 카드 순서 맞추기, 선택한 카드로 내 기억나는 추억 얘기하기, 오늘의 마음 맞추기 같은 활동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종이에 색칠을 하거나 낱말 맞추기 하는 방식이랑 다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그냥 시키고 지켜보는 역할에 그치지 않습니다. 함께 참여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어르신의 입장에서는 놀이처럼 재밌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지 능력, 기억력 강화, 사회성 회복까지 이어져요. 결국 이 프로그램은 놀이 같지만 인지나 기억력이 강화되는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많이 궁금해하셨던 돌봄 리포트인데요. 이 리포트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객관식 문항 22개만 작성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르신의 현재 위험 증상과 관리해야 할 부분이 한눈에 정리됩니다. 리포트가 작성되면 보호자에게는 문자로 알림이 가요. 또 라운딩할 때는 출력해서 보호자님께 우리 부모님이 지금 어떤 상태이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직접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보호자의 신뢰를 얻고 주변의 추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1대1 맞춤형 관리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정말 강력한 도구인 거죠. 이처럼 저희 에이지스는요, 멤버십을 통해서 센터가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을지, 어떻게 더 많은 고객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를 늘 고민합니다. 그 고민의 결과물이 현장에서 잘 활용되고 그 가치가 보호자와 어르신께 전달된다면 결국 가장 큰 수혜자는 그 보호자와 어르신이 될 거예요. 저희 목표는 단순히 센터의 성장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르신과 센터가 함께 행복해지고 돌봄의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는 것, 그게 바로 에이지스의 방향입니다. 저희 생각에 공감하시고 센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그래서 어려움과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성장할 파트너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희 멤버십 시니어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션 3 멤버십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지스가 준비한 두 번째 웨비나는 여기까지였는데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9세기 아일랜드 시인 오스카 와일드는 자신이 되어라. 다른 모든 자리는 이미 차지되었으니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길은 결국 나만의 개성을 찾고 그것을 고객에게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신 센터장님들을 응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달 웨비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